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컨텐츠의 질이 점수를 바꾼다. EBS 랑 토목달 리딩 대표 강사 김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2월 25일이고요. 여기는 마포구에 있는 신수중학교입니다. 신수동인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 집하고 되게 가까운 곳에 김태훈 선생님도 여기 지금 바로 집 옆이신데 시험을 지금 치르러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일단 날씨가 지난 두 달에 비교해서 굉장히 좀 포근합니다. 마음도 조금 좀 차분해지는 그런 아침이고요. 자, 상쾌하게 시험을 이제 치르러 왔습니다. 모쪼록들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시험 잘 치르시기 바라고. 그런데 이제 오늘 시험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1년 시험 중에 가장 기대도 많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방학 동안 두 달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은 더 긴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요일날 오늘 아침에 이제 또 그 컬링 경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또 이렇게 시험을 치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더욱더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튼간에 이제 토익커들한테는 이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컬링 경기는 여러분들 하이라이트로 보시기 바라고요. 자, 모쪼록 오늘 시험도 편안하게 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험 잘 치르고요. 나와가지고 다시 오늘 시험에 뭐가 나왔었는지 간단한 총평과 후기를 통해서 시험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스케치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 시험 보시는 분들 모두 오늘 파이팅!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월 25일 시험은 끝났고요. 방금 이제 시험이 끝나서 막 내려오는데 학생들이 컬링 경기 결과에 대해서 벌써 막 통화를 하면서 내려오더라고요. 아마 제가 건너들은 얘기로는 오늘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 같은데 금메달 아니면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2등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자, 여튼간에 이제 시험은 다 끝났고요. 날이 따뜻해서 오늘은 좀 제가 지금 총평을 녹화하는데도 마음도 되게 편하고 좀 그러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은 전반적으로 지난 2월에 있었던 특별 시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별로 치자면 한 3개 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파트별로 나누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구조 및 어형 문제가 10개 출제됐어요. 그리고 어휘 문제가 4개 출제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법 문제가 4개 출제됐고요. 죄송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휘 문제가 16개 출제되었습니다. 구성 비율로 봤을 때 어법 문제가 좀 줄어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난달보다도 더 줄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한 6개, 7개 정도가 꾸준하게 출제가 되더니 이번 달에는 드디어 4개로 지금 줄었습니다. 보통 이제 어법 문제가 줄면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법에 강한 학생들은 어법 문제가 줄면 싫어하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가 늘면 싫어하죠. 그리고 어휘가 강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제가 늘면 좋아하고 어법 문제가 줄면 좋아하는 그런 경향은 있는데, 어법 문제가 어휘 문제가 좀 늘었다라고 해서 어휘 문제의 그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법 문제가 늘어도 체감하는 전체적인 Part 5의 난이도는 평이했다. 이번 달도 지난달과 같이 매우 쉬웠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Part 5에서 좀 특징이 되었던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익이 잘 안 나오는 건데, 물에 이렇게 잠기거나 우리가 물에다 뭔가를 갖다 담글 때 쓰는 submerge라고 하는 단어가 130번에 나와 있었죠. Be submerged in water,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안에 이제 시계가 이제 잠기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 다음에 정답으로 채택되었던 functionality,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function이라고 하는 명사는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게 되지만 functionality는 자주 다루지는 않았는데,
functionality가 30번에서 이제 정답으로 제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품사 및 어형의 문제였기 때문에 선택지 중에 명사로 볼 수 있을 만한 선택지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잘 골라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128번 문제의 오답이었지만 diminish라고 하는 선택지를 여러분들 좀 주목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토익은 보통 선택지로 한번 등장했던 단어가 오답으로 이제 몇 차례 나오다가 나중에 정답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diminish라고 하는 단어가 정답 채택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어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출제가 되었는데 이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정답으로 한번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D-I-M-I-S-H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이 정도로 해서 Part 5는 마무리 짓고요. Part 6로 넘어가서 잠깐 좀 총평을 좀 드리면 Part 6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가 그다지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기사문이 이번에 하나가 이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문의 그 전체적인 내용, 컨텐츠의 내용이죠. 이게 그다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자, 구성 비율로 보자면 이번에 좀 특이했는데요. 구성 비율은 그 구조 및 어형의 문제가 2개가 출제됐어요. 자, 그리고 어법 문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0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가 이제 4개 있으니까 나머지 문항들이죠. 이제 6개를 뺀 나머지 문항 16개 중에서 10개가 열문항이 이제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된 셈이에요. 자, 그래서 어법 문제가 지난달에는 지문에 하나씩 수태 시제를 따지는 문제가 그냥 하나씩 달려나와가지고 4개가 출제가 되더니만 이번에는 뭐 돌연히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Part 5에서 어법 문제가 대거 후퇴된 것과 마찬가지로 Part 6에서는 아예 없어져 버렸다. 그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그렇게 아주 높진 않았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Part 6의 전체적인 그 지문의 수준 자체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문제 푸시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 같고요. 게다가 그 오답으로 등장한 빈칸 추론의 선택지들도 난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빈칸 추론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잘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Part 7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7은 그 단일 지문, 그 다음에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이렇게 나눠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단일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쉬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이중 지문도 뭐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이중 지문도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트리플 패시지스, 삼중 지문의 난이도가 조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지문 같은 경우에 텍스트량도 많았고요. 선택지 중에 여러분들이 혼돈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함정 선택지 있잖아요. 이것이 좀 난이도가 좀 높아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는 트리플 패시지스를 제외하고는 평이한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어요. 제가 모두의 그 별 5개 중에 3개 반 정도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제 삼중 지문 때문이었는데요. 자,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번 시험도 굉장히 쉬웠을 그런 시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적으로 이제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그 Part 7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중 지문, 삼중 지문의 다중 지문 문제를 풀게 되면 1, 2지문 혹은 뭐 1, 2, 3지문 중에서 2개를 연계해서 정답의 단서를 찾아야 되는 문항들이 지문마다 보통 하나씩 출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에요. 때로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중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중지문의 첫 번째 문제죠. 그 다음에 삼중지문의 마지막 문제. 이렇게 2개의 지문에서 그 정보를 연계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2개씩이나 출제가 됐어요. 요거는 좀 난이도가 좀 높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정보를 하나의 지문에서 찾아서 탁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개의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결합시켜야 정답을 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좀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그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점수가 필요하신 학생들은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토익 시험 그렇게 뭐 그 점수 따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강의의 컨텐츠가 결국 여러분들의 점수를 좌우하는 거니까 좋은 강의 가지고 잘 반복 연습을 잘 하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자, 이번 달 강의는 이번 달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다음 달 총평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